안녕하세요. 정우김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이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그 북한 핵 문제, 한미 동맹,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는 건데요. 사실은 취임식에 앞서서 미 의회 난입 사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사임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하원 탄핵 가결 절차로 갈 것인지도 관심사죠. 미국의 정치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연실색하는 사람들은 꽤 많죠.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오바마 취임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개뻥 같은 얘기예요. 초대장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한국 정치인이라 그래갖고 특별히 뭐 VIP석에 모셔가지고 취임식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 거의 200국가 정치인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할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초대장 비슷한 걸 받아서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취임식을 서서 보든지 거의 개 떨듯 하면서 아니면 호텔에 앉아서 대형 TV로 보고 저녁에 이제 축하 파티라는 거를 가죠. 축하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각 파티장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얼굴을 비추나 간단하게 인사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올 때까지. 그리고 뭐 댄스도 하고 부부가. 그래서 저도 그 파티에 맞는 드레스 코드로 정말 얇게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왜냐하면은 교통이 다 통제가 되거든요, 취임식 날은. 요번엔 아마 더 심할 것 같아요. 난입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선 잠시 그 대통령 부부와 부통령 부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엄청나게 키가 컸다는 거. 아마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미셸 오바마의 얼굴을 보면은, 정치를 계획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이건 다 사족이고요. 이제 새로운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오면, 대북 핵정책, 그리고 한미 동맹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파들의 어떤 그 뭐랄까 편견 같은 거라고나 할까? 거의 그 우파와 등치시키면서 동지의식 같은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죠?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공화당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중국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떤 그 미중 대치의 주역처럼 자리 잡아서 그러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또 같이 사진으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연대감 같은 걸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하고 더 합이 잘 맞았었거든요. 특히 북핵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당, 공화당 정권 할 것 없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한미 동맹,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 그리고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끈끈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파적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슨 뭐 편이 갈려가지고 대외 정책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입장은 공화당 때보다 실질적으로 행동은 민주당 때 더 드러나기도 했었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정부에 있어서 상당한 예외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북한 핵 문제보다는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침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거의 뭐 개무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방위비 협상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왜 이 국제 정치에서는 말입니다.
정확한 그리고 적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해요. 국내 정치의 연상선 속에서 국제 정치를 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냉철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우좌 보수 진보를 나누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네 국익과 실용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동맹의 중요성보다도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를 더 강조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제 단임으로 끝이긴 했지만 부동산 재벌이었을 당시에 거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헌금을 훨씬 더 많이 내가지고 자기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나오려고 할 때 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자신의 정치 헌금의 80%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기부했었거든요. 이거는 그 공포라는 책에 보시면 제일 앞장에 나와요. 아무튼 대외 정책 할 때 말입니다. 이 자기 속을 드러내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모색하고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때로는 전략적으로 때로는 유연하게 그런 현실주의를 발동시켜야 되거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 일본은 미국하고 우리보다 더 가까워요. 더 긴밀한 동맹의 협조를 하면서도 중국하고도 가까워요. 얘기가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 선박이 이란에 의해서 납포돼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는데요. 이란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도 역시 일본이에요. 그게 바로 국가가 대외 정책에서 펴야 될 현실주의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파 일각에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일단 제 소신껏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미 정책이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 북한 핵의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거를 간과하면서 최근에는 뭐 남북 대화 하회 무슨 뭐 긴장 완화 평화 그러면서 또 우주의 기운까지도 언급하는 걸 봤는데 바로 그 국내 정치의 연장선 속에서 그들만의 평화 하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근가옥조로 생각했던 인권, 자유, 그 다음에 알 권리 그런 거 무시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북 전단 금지법의 통과죠. 그럴 뿐만 아니라 과연 한미 동맹의 토대에 대해서 이 정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분명치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한반도 정책을 펼 것인가. 조금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한반도 문제가 지금 현재로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일단 국내 정치가 상당히 골치 아프고요. 거의 뭐 속불편한 상황이겠죠. 바이든 입장에선. 그리고 여전히 대외 정책 하면은 뭐 이란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개진되었던 대북 핵 정책이 바로 비나인 니글렉트, 선의의 개무시라 그럴까? 그러니까 북한 핵이 굉장히 심각하고 대화를 할래도 대화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제재로 압박을 해왔던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거예요. 단 지금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이라는 여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파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집권 당시에 바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사일 협상 그리고 평양을 방문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보좌했던 인사예요. 대북 정책 조정관도 역임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죠. 그리고 미국의 그 이란 핵 협상에 있어서 실무 총괄을 했던 여성이에요. 이러한 어떤 그 이력이 보여주듯이 웬디 셜먼은 북한이 그 핵 억지력을 가졌다는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의 어떤 협상 능력을 보여주고자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1월 7일인가? 자기 생일 바로 전날에 무슨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다탄두라든지 그 고체 연료를 활용하는 ICBM을 보다 정치한 무기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해요. 최종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추진되는 잠수함을 거의 이제 만드는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발 가능성을 또 한번 열어두는 거죠. 그러면서 뭐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올 것이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이래도 니네 대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좀 보란 말이야. 북한이 잘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핵추진 잠수함? 이게 일조일석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오래된 그 전략 전술의 일환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뭐 약속을 지키라 언어 도단의 주장을 합니다. 김정은은 한국을 더 이상 변수로 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이쪽에서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 그리고 뭐 공동 방역 지원이라든지 개별 관광이라든지 이거를 솔직히 협상의 카드로 하나씩 살라미처럼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냥 패를 다 까보여줬으니까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받은 패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비본질적이다 이따위 소리를 북한에서 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의 변수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단 뭔가 이벤트에 목마른 시점이죠.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 통일부 장관이 무슨 우주의 기운 운운하는데 솔직히 저는 좀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좀 무슨 이벤트를 만들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겠다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요, 특히 적성 정권이죠. 북한 정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원칙적인 대응을 하거나 이런 태도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년 전이구나. 바로 그 지방선거 하루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어갖고 가뜩이나 어려운 야당의 입장이 더 어려워져서 선거에 폭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역으로 현 정권은 아마 그런 극적인 이벤트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 우리의 대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역시 안보에 있어서 협력인데요. 한미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해요. 일본과 지금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도 일본과의 관계가 녹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안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특히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관점에서는 일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 외교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요번에 이란에 한국 그 선박이 납포되었을 때 이란 당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 동결되어 있는,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동결되어 있는 그 이란의 자금을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해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미국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란과도 협상을 해야 되지만 미국도 움직여야 되고 중간에 어떤 정보가 가동되는지 일본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유연하고도 다차원적인 외교 채널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안보 협력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특히 미국은 정권의 교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상관없이 하나의 큰 전략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무슨 민주주의 연대, 이걸 지금 강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건 딜레마죠. 글로벌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제 정치에서도 힘의 역학을 생각한다면 미국에게만 올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여전히 오픈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등단에 대해서 함의하는 안보상의 의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